김경환 대표님. 이 확실히 주역이 현실 생활에 굉장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 환경 기부에서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이 그냥 전화가 자주 오는데 선생님 덕분에 안 읽고 지금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 주역이 하여간 모든 분야에 적응만 하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몸과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동양 철학이나 이 종교하는 사람들은 이 몸과 돈을 자칫하면 경시해버려요. 이 몸과 마음은 원래 이제 같은 어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몸과 마음에 가장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 뭐겠어요? 지금 그 차원이 정신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가는 이 차원이 있는데, 마음과 몸의 그 중간 단계가 뭐겠어요? 말? 기. 근데 돈이야 지금 요새는. 요즘 돈은 여기 있으니까. 돈이 기니까 요새. 기라고요? 뭐 그렇게 봐도 좋은데, 요게 뭐겠어요?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이걸 저는 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얼이냐면 얼은 얼 빠진 놈이라고 해갖고, 얼 빠진 놈은 어디서 나타나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몸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면서 마음의 상태까지 읽어주는 게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이 두 가지 의미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얼이 꼴 해갖고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꼴이다 해서 얼굴이고, 또 하나는 얼이 들어가는 불이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게 있어요. 거울. 야,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마음, 얼, 몸, 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몸 튼튼, 이게 이 마음이나 얼이나 이 돈이 있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잖아요. 몸이 취약해 버리면 정신이 아무리 자기가 길을 써도 네 가지가 빠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몸 튼튼이 되려면 어떤 원이 적용해야 되고, 얼이 어떻게 되려면 어떤 원이 적용해야 되고 하는데, 따지면 몸이 튼튼한 가운데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오죠. 돈도 든든하다. 그러는데 든든한 돈이라고 해야지, 뭐 많이 벌었다고 제가 안 해요. 돈이 좀 든든해야 뭐를 얻는다 그래? 이게 돈이 든든해야 자유를 얻는다 그래. 자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사실은 그 서양 철학사를 참 한 바퀴 돌아갔고 전부 존재에 관한 걸 탐구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존재를 얼마나 많이 탐구했는지 이것과 연관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존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존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즈라고 불려주는, 영어의 이즈는 다 알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다 말고. 아주 쉬운 말로 이다와 이다의 차이를 제대로 분별만 하면 존재 문제가 해결돼요. 그 왜 이게 이다와 이다가 차이 나느냐?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말인데 이걸 철학으로 바꿔놓으면 와, 체감권이 돼버려 이게. 자 봐요. 이다라고 딱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존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그랬죠. 내가. 그럼 나는 사람이다.
이거 다 이거 부인할 사람 없죠. 예, 근데 요건 이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앞에 나는 이제 대표적인 게 난데 살아 하면 살아이다라고 안 하죠. 예, 뭐라 그래요? 살아 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이 갈림길이 되는데 사람이다와 살아있다의 차이가 살아있다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적 개념이네요. 아이고 우리 저 사모님 안 오셔서 오늘 야, 뺑뺑이 치지 않았더니 딱 나오시네. 아이고 늦게 온다고 참기우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궁금해하신 식당에서 궁금해하셔서 마침 잘 오셨어요. 요거는 살아있다라는 개념은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들어있질 않아요. 이다는 근데 살아있다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요 시간이 이게 뭐 묘한 존재예요, 이게. 그래갖고 그 유명한 하이데거가 현대 철학에서는 그래도 태도예요, 이 사람이. 이 하이데거가 무슨 책을 썼냐면 존재와 시간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여기 이제 독일어로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용어들은 독일어로 좀 외워둬야 돼요. 독일어는 딱 하나 알아요. 자인. 리베티인가 막 그거 하나. 뭐야? 반사. 이 리베티. 이 리베티 할 때 나오는 거 자인. 이게 존재거든요. 예. 아이고 오셨어요. 시간이 뭐냐면 자이트예요. 자이트인데 이 자인과 자이트의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책 지은 게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존재의 역사 뭐 해갖고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참 열심히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실제 들어가지도 말아요. 다 중간에 포기해요. 왜 그러냐? 용어가 너무 독특한 용어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에 바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근데 다 그나마 읽고 전체 아웃라인은 제가 전공이니까 찾았더니 결국은 뭐냐? 요 살아있다라는 시간 개념이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첫 시간에 우주의 최초의 진실 제가 진실이라고 그랬죠. 참되남에 진짜 있는 거. 네? 그럼 뭐 하느님이니 여호와니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있는 게 뭐냐? 우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거의 새끼거나 이거의 현현이거나 이거의 변형이라고 봤을 때 우주의 최초의 진실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텅빔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텅빔이라고 하면 어떠한 공격의 화살에도 다 비켜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이건 반복적으로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쫙 주는 모습을 보면서 논리학자들은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누가 감히 그 얘기를 하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본래부터 있었다? 그럼 본래 그런 하느님이 왜 있어?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답을 우리 궁색해져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로부터 나왔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 텅빔이라는 이걸 상정시키면 과학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요. 왜 그러냐? 텅빔에 무엇인가 있음. 이거를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복습 차원에서. 여유. 진공미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정확하게 그러고 형이상학적인 완전 존재, 진공물류, 묘유, 불가사의한 완전 존재를 표현한 말이 이 현재 이것만큼은 없어요. 진공묘유. 근데 그 진공을 텅빔이고 있음이 묘유인데 만왕 말래. 이 묘유, 요 있음이 바로 뭐예요? 이다라고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이다는 암이에요. 암. 이거는 흐름이에요. 흐름.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텅 빔에서 이 살아있다까지 바뀌었느냐? 이게 오늘의 그 이제 이 존재와 시간에서 바로 이걸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반드시 공간이 죽음이 와요. 살아있는 한정되어 존재로 태어나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생사가 같이 다 있다는 건데 생사가 가만히 따지면 동양 철학적으로 뭐예요? 음양이잖아, 음양. 생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양을 표현하잖아. 근데 자연과학적으로는 이 음양이 요즘에는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음양의 이치를 기초로 해갖고 모든 걸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음양을 떠나서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잘 안 들려요? 텅 비어 있는 이 진공의 상태는 제로로 표시되는데 이게 만약에 진동을 한다면 진동이라는 개념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도 자연과학에서 물질과 반물질 또는 입자와 반입자를 딱 정리시키고 두 개를 딱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쫙 발생하고 원래 갖고 있던 진공을 갖다가 무슨 힘에 의해서 이거를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이 생겨갖고 이건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 그러면 이 두 존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눠지고 나서 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진동 왕 진동인데 이걸 바로 변. 다른 말로 바꾸면 아 역이 나온다는 얘기. 바뀐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 이게 진동을 하면서 변이 생기고 이 변을 갖다가 주역에서는 역이라고 한 거고 여기 바로 뭐를 만들어요? 아 이거 진동을 해놨어요. 네, 500원 주세요. 나한테 주기로 했어. 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제가 진동 하여간 이 진동 해놨어요. 이 참 편리한 물건인데 쓸데도 없이 이게 없는 거야. 자, 요게 변이 되고 역이 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예, 여기 먼저인 거예요. 예. 바뀌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이 있고 바로 전 단계가 있고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주는 원래 텅 빔에서 출발했는데 텅 빔은 철학적으로 이건 공간이라고도 봐도 되죠. 공간에 스스로에 의한 변과 역에 의해서 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하이데크가 얘기하는 시간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속에 이 무엇인가 계속 흐르는 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식의 흐름과 의식을 결국 어떻게 놓은 거예요? 컨셔스 의식과 흐름을 어떻게 놓은 거예요? 결국은 의식의 흐름이라고 형용사를 지었지 실제는 같이 놓은 거예요. 이게 결국 사람의 영적인 이 나라고 불러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이데크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흐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흐름이 멈추는 순간 죽음이죠. 그러니까 원래 텅 비어 있는 우주가 나를 만들어준 거는 이거를 이 처음에 텅 빔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거를 인도 철학에서 뭐라 그래? 이 인도 철학 말이 제일 좋은 말인데 변전이라고 그래 이걸. 본래의 본 모습을 바뀌지 않으면서 형태를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텅 비어 있는 이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흐름을 만들어 놔갖고 이 흐름이 속에 결국 뭐가 돼요 이게 우주의 대쇼가 변화 견의 해서 얘기하는 주역의 변화가 생긴다. 이게 결국 시간이잖아 시간. 네. 이거를 도덕경이나 이 노자는 뭐라 그랬어 이거를
도라고 그랬잖아요. 도는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과 역에 의해서 나왔고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시간 따지면 그게 뭐예요? 의식이고 나니까 예, 결국은 요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제로에 가깝다고 해야지 1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주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0과 1이 아주 쉬운 0과 1이 쇼예요. 0과 1에. 예, 있다. 결국은 0과 1이 제가 이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0과 1을 합치면 뭐가 돼요? 0과 1을 합치면 수학적으로 1이 되죠. 그렇죠. 근데 0과 1을 곱하면 0이요. 0이 되죠. 이 공식이라고 본 거예요. 즉 우주는 곱하기와 플러스 마이너스 사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역으로 얘기하면 음양이 분합돼 갖고 사상이 되죠. 예, 플러스 자 그러면 눈에 보일 때는 우주와 이 본체와 현상이 일로 나타나는 거고 곱하기 해갖고 본체로 투시하면 공으로 나타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있다. 일 속에 존재하는 제로죠. 일 속에 존재하는 제로. 그래서 하이데크가 너무 기가 막혀. 이거를 이런 원리대로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제로를 시간으로 파악한 거예요. 시간보다도 더 근원적인 단계를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걸 얘기는 누가 했어요 이미? 사르트르가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와 무. 얘는 존재와 시간 해갖고 존재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제로를 얘기한 거고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 해갖고 무가 바로 주역으로 얘기하면 무국이잖아요. 무국. 네. 존재는 태극이고 결국 무를 거치지 않고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사르트르 얘기 결국 이거 근데 그거를 설명. 이거 하나 쓰려면 뭐부터 나와요? 아르키메데스부터 나와요. 플라톤 다 얘를 들고 결론은 뭐냐? 얘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 무를 상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와 무는 결국 무슨 얘기냐? 무국이 주역으로 얘기하면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 하나 하려고 이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무국이 없이는 태극이 없고 태극은 반드시 무국을 근거로 해서 텅 빈이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흘러요. 근데 그 시간의 중요한 변형으로서의 하나가 사람의 의식으로 나타나고 결국 인간은 한 70년 내지 80년 시간을 갖고 나온다. 이게 공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여긴다. 이거 엄마도 인생 다 버리는 거지. 얼마나 길게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 속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결론에다가 너희들은 이 세계를 모르지 해갖고 그 결론에 부분해요. 이 세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지. 왜 여기에서 이런 것만 잡혀 있냐 이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갈수록 뭐라 그랬어요? 노자가. 이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들어갈수록 뭐라 그랬어요? 노자가 저기 부처님이나 다 이거 갔다 온 분들 아니에요. 이 리콜은 안 되지. 죽고 나서 가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게? 노자가. 황해. 이게 뭐예요 황자가? 엑스타시잖아 엑스타시. 판타지. 홀해. 황해 홀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황홀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황홀이 뭐예요? 엑스타시예요. 지금 남녀가 성교할 때 그 엑스타시를 느껴갖고 그걸 찾아서 한 말 열잖아요. 너무 짜릿하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하여간 그거 쫓아서 한 마리가 결국 이제 인간이 돼버려갖고 이게 그 기가 막힌 것을 육체 속에서 느낀 건데 여기서 요자가 얘기하는 황야불에는 우주의 궁극체와 내가 그걸 이제 그 서양 철학제도 결국은 동양 철학자하고 주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문제 에크하르트라고는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중세 철학 공부하다가 에크하르트가 좀 생각난 게 에크하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이 지금 존재가 궁극적인 이 존재와 합일되고 일치될 때 걔도 똑같이 그랬어요. 엑스타시가 온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찾아놓고 에카르트는 기독교 철학으로 볼 때 완전 이단이에요. 왜? 일치되려고 한다고 밧다리총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 지금도 분명히 이 지금 철학의 동서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나라고 불러주는 내가 하나님의 부분이냐, 즉 절대자의 부분이냐, 아니면 나눠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냐 해갖고 계속 받들고 믿어야 될 존재냐, 아니면 내가 결국은 일로 합일되는 존재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에카르트는 이단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발견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일이라는 개념이 되고, 이거를 할 때 천국보다 더 기가 막힌 거, 황홀이 나타나. 이 황홀이 느껴지는 영세계가 이 사람 여러 학자들 뭐 제가 꾸민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게 뭐가 생겨요? 트와일라이트라는 광채가 생겨갖고 월급빛부터가 이제 여기 지금 많이 보여요. 제가 보니까 보여 정말. 이거 웃으면 짐승 모습도 바뀌고. 박시석을 쓰는 그렇죠. 이 우리 본체를 자꾸 느낄수록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왜 했냐, 이 마음이 요거를 이 황홀을 자꾸 느낄수록, 이거는 남녀간의 섹스에서 나오는 황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요거는 마음이 뭐가 돼야 이게 이거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순수한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이 좋다니까. 기쁨. 이 기쁨이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거는 윤리적인 그냥 표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우주의 본체가 바로 2014년 오늘에는 기쁜 모습으로 변전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살아있는 중생 속에, 수많은 유한자 속에 나타나 현현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존재들이 우리 숲선생이 인생 즐기는 거 절대성은 다 즐기고 있는 거죠. 내가 이슈하는 것도 다 즐기는 거. 수많은 변형체로 내가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별로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그렇게 되고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결국 부처님이 얘기하는 무아가 내가 없다라는 걸로 판명되는 게 아니죠. 진화로. 네, 진화. 이 무아가 아니라 무소아. 작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대하를 저는 다시 다른 말보다 전화로 바꿔. 전체 아를 진짜 나고 요 무소아는 없다. 아무리 육체 찾아봐요 없죠. 절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와 시간이나 이 에카르트 이 사상들은 결국 깊은 사색 끝에 결론이에요. 이게 존재는 텅 비어 있는 곳에 있는 흐름. 지금 저기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존재와 시간에서 흐름이라는 각도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흐름이 역으로 나타나죠. 이 현상계는 내가 인식할 때는. 그래갖고 64개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흐름이 이 64가지 이게 규칙이 제가 너무 신기한 이유는 전부 짝으로 돼 있죠. 2개씩.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뭐를 의미하냐. 네가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이게. 자 봐요. 산지박과 지뢰복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돼 의미 5개를 쫙 해갖고 망하기 직전인 사람. 최후의 하나인 양효만 남고 음기운이 마지막 하나 남아서 마지막 입세인 사람.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망하기 직전인 사람이고,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이게 이 현상계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음을 딱 바꾸면 이게 뭘로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요? 거꾸로 뒤집혀요. 어떻게 돼 이게? 이게 무슨 게 요게? 요거는 산지박이고 요거는 지뢰복이 돼. 지뢰복. 산지박과 지뢰복이 한 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우주의 실제고 참된 존재는 이 현상계 안에요. 여기 이걸 주재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의식. 이 의식이 항상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규정되지 원래 이 우주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보면 선하게 보이는 거고 악으로 보이면 다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어갖고 현상계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라. 이게 이제 바로 주역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하기 전에 네 개로 쉽게 했는데, 가장 요 주역을 가장 이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는 마음은 기쁜 마음. 네. 그 저는 맨날 미친 짓 해요. 기쁜 마음 가지려고 언제나 무슨 짓가 저를 슬프게 만들 수가 없어요. 최고의 항상 방법. 장점만 찾아서 아, 그래요? 좋은 점만 찾아서 너는 말이 왜 저 사람한테도 이쁘다 하고 저한테도 이쁘다 하고 그러지? 그 너무 호응된 말 아니냐? 내 눈이 삐었다. 야, 눈이 삔 사람은 그렇게 다 이뻐 보이는데 그럼 너는 다 좋게 보이냐 그랬더니 너는 다 나쁘게 보이냐? 어떤 건 좋게 보이고 어떤 건 나쁘게 보인대. 근데 가만히 한번 봐봐요.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는 게 다 나를 기준으로 했지 본래부터 그렇죠.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기준. 이번에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이발소에서 딱 있는데 아니 세월호 그거 했다고 왜 해양청을 다 없애? 해양 고쳐서 경찰인가 써야죠. 뭐. 이게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그럼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 없애야 되나? 이게 뭐냐면 보는 각도에 따라 참회의 눈물을 한다고 해갖고 그걸 없애는 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걸 더 개선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데 전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늘 절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은 다 그렇지. 제가 그래서 기독교를 중간단 이 나이가 한 3, 40대 때까지는 기독교를 많이 인정하다 요즘에 기독교 책을 덜 보는 이유가 기독교는 항상 죽음조차도 사탄의 장난으로 배격하잖아요. 주역에서는 죽음이 있어야 다음에 새로 생기는 걸 보니까 더욱더 보면은 항상 나 말고 다른 존재를 배타할 수 있는 여간을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 어디 수색을 가다 보니까 아주 예쁜 요즘 교회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잘 짓잖아요. 아주 이쁘게. 근데 그 입구에다가 너무 기가 막힌 문장을 딱 썼는데 저를 찡그리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뭐냐? 오직 예수님. 요거까지 좋은데 요게 이게 사람을 또 슬프게 오직까지는 그래 이거 가치관이니까 좋은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처님 이 공자님 이런 애들은 다 헛소리나 듣다니 뿐이기 때문에 요것만 바꾸면 뭐가 돼요? 나 해서 나쁜 놈이 되고 돼버린다. 그대로 증명됐네. 뿐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까지는 뿐이에요. 무국태근. 근데 보이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는 존재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부분이에요. 부분. 근데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이걸 경유해서 인식을 하면은 다 저 천부경에 나오듯이 하나됨을 인식하고 다시 가면 이게 다 뭐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나의 미래 모습이 되고 나의 다른 모습이 돼버려요. 아무리 흉한 놈도. 그리고 연민이정을 갖추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단절시키고 얘와 나를 분별시키면 나는 부자고 나는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안 믿어서 너는 조만간 지옥 갈 사람이고 뿐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뿐이 배타성을 띄워버려요. 그래서 뿐이라는 걸 안 할 때 사람이 차원이 조금씩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일이 기쁜 마음으로 보이게 돼요. 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보이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환해져요. 네? 어떤 얼굴로 환해지죠. 환한 얼굴보다도 더 좋은 거. 웃음으로 바뀌고 웃는 얼굴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웃는 얼굴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못생겨갖고
웃는 얼굴이 잘 안 돼요. 지금 되게 좋아요. 멍청한 얼굴 같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웃음이 얼굴로 바뀐다. 이게 네. 여기에 근접할 수 없어. 근데 이것만 갖고 이거는 바로 지난번에 얘기한 사상 오행까지 형이상학 단계예요.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세계, 끌고 가는 세계.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형이하학이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간다고 마음대로 끌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몸 튼튼 돈 든든에 관한 얘기는 뭘 공부해야 돼요? 주역을 공부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불경, 성경 다 되는데 네. 주역도 얘기하면 그 기본 단계는 다 되는데 이거 보려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오행이나 팔상을 공부해야 그 음양의 그 왕홍약부라고 그랬지. 몸 튼튼도 불기운이 많으면 금방 무너지죠.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는 음양의 조화가 현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건강은 중용 내지는 중도해 갖고 물과 불 또는 목의 반대는 뭐였어요? 지난번 오행 얘기할 때 금, 목과 금, 불과 물 어떻게 돼요? 적당히 섞여야 최고의 건강이에요. 네. 요게 하나로 치우칠수록 결국은 건강. 어떤 때는 멋쟁이로 보이죠. 불과 같은 존재가 타버리는 존재로 탈 때는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이 되게 앞장서잖아요, 뭐든지. 네. 근데 앞장서고 나서 조금 지나가면 뭘로 보여요? 되게 맞아갖고 시체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모델 케이스로는 좋은데 네. 네가 취할 바는 아니다가 바로 취업해. 아, 물과 같은 것도 너무나 다르고 항상 하는 건 좋은데 모델 케이스는 좋은데 따를 바는 아니다. 해갖고 물과 불이 조화를 이뤄서 내가 물의 기운이 약하다 하면은 물의 기운을 보충해줘야 뭐가 생겨요? 몸 튼튼이 돼요. 동시에 돈도 전부 때와 곳이 함수예요. 이게 돈을 무시했다고 하면 큰일 나요. 노숙자 돼갖고는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부처님도 이 생에 와고 지금 오셨다면 돈 없으면 노숙자야지. 요즘 누가 뭐 돈 한 푼이라도 줍니까? 아니 뭐 그때도 너도 그거나 다르고. 그 다로 근데 그때는 좀 워낙 자연계에 가까웠으니까 노숙이 표가 안 났지. 지금은 그대로 표가 나. 그러니까 돈 든든히 이제 드는데 제가 오늘 지난번에는 이제 그 소축 다음 주에 이제 그 풍천 소축계 예. 요 개부터는 이제 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이 수지 비유 오늘 나눠주는 지수사는요. 예. 그 우리 이 소위 얘기해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과학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회학과 정치학을 현장으로 표현한 것은 요거 대단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기억이. 우선 지수사께 이제 오늘. 지수사가 이 사자가 뭐예요 이게? 소승 스승사지만 여기서는 지도자. 지도자. 자 여기서 이 지수사가 네. 그 앞에 보면 알겠지만 전부 음인데 뭐만 양이에요. 거기 앞에 그 저렇게 저 음양 표시가 돼 있죠. 네. 이거 중시여겨야 돼요. 이 저기 의리역학이 이 음양을 중시여기지 않아 갖고 가끔 욕을 먹어요. 주역은 수학이면서 과학이기 때문에 이 음양의 이치를 굉장히 중시여겨요. 무슨 얘기냐? 음과 양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위 뭐라고 그래 이게 득의 자기 위치를 찾은 거 정의 뭐 이런 위치 개념을 중시하겠단 말이에요. 양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음이 자리에 있을 때 따라야 될 때 따르고 네. 이끌어야 될 때 이끌어지. 항상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이 요금 먹는 거는 이 사람 정치는 지금 대통령이 아닐 때 그 야당 총재할 때 이 일만 하고 있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리더를 안 해본 거예요. 선거 리더를 해봐갖고 그러니까 항상 국민들하고 파고들려고 하는데 그 국민들이 파고하는 건 야당 총재들이 할 일이지. 자기는 위에서 뭘 해야 돼요? 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가리가 하나잖아. 이 양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리인 5번 자리에 이게 있잖아요. 다른 게 어떤 개가 64개 중에 나머지들은 다 전체의 음이고 요거 하나만 양인 개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지수 4개에서 네. 이 두 번째가 양이죠. 수지 B는 다섯 번째가 양이죠. 일단 양이 다섯 개의 음을 거느리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죠. 네. 그걸 남녀 관계로 얘기한다면 남자 하나가 여자를 5명 거느리고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 표현해요. 이건 지수사 수집이 다 그런 대로.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음이 하나인데 양이 5이면 조금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먼저 개인 지수 4개를 보면 지가 뭐를 뜻한다고 그랬지 지난번에? 지가 지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나오시네. 웃는 얼굴을 가장 많이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땅 속에 뭐가 땅 위에 뭐가 있어요? 만물이 새딱부터 시작해 갖고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참새가 많은 참새가 그냥 여기 길에서 먹을 게 있나 봐요. 찍어 먹고 또 갈. 아 진짜 재밌겠다. 저거 날르는 것도 막 그냥 순식간에 쫙 날르는데 그 많은 것이 그 먹이를 찾았으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뭐를 의미해요 그게? 신비 중에 신비인데 그 참새가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뺏기 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참새도 뭐가 있어요? 그 머릿속에 중심체가 하나 있어서 움직이지. 만약에 2개가 움직인다면 혼돈이 생겨갖고 먹이 하나도 못 먹을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라는 요 지수사에서 의미하는 요 땅, 요거는 참새부터 시작해서 바퀴벌레까지 온 생명이 그 오늘 책에 보니까 그만한 깍두기 김치통 속에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 네. 깍두기 먹으라 10억 마리. 야, 깍두기에도 이게 있으니 지금 지구상에 온갖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보라 그랬어요? 최고의 단계에서 보면 이 존재들은 다 자기 창조물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느님이니 여호와는 안 찾았어요. 최고의 존재를 상정했을 경우 네. 전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주 원리를 갖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나잖아요. 존재가 여기 2개가 있고 이거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거를 얘기를 못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요건 뭐겠어요? 가장 근원 되는 2자. 네? 지금. 그렇죠. 지금 벌써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 아 이제 제가 자리를 물러나야 돼. 가만히 높아지셔갖고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없으면 살아있지를 못해요. 항상 때와 곳을 연결된 살아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는 여기 없으니까 뭐가 뭐뿐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보다 별 볼 일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다만 인간을 통해서 대리만족해야 돼요. 왜? 텅 비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뭐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냥 텅 비어 있는 흐름뿐인데.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은 서로 완벽한 쌍둥이 체제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 이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요. 즉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쪽 이 우주의 최고의 본체한테는 할 수 없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무슨 세계예요? 이 살아있는 세계가 유한의 세계고 무극의 단계는 뭐예요? 무한의 세계죠. 여기 유한과 무한이
딱 맞물려 있는 존재이게요. 이거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것만 보이고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있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뭐를 거기다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지난번에 6에서 7이 되는 것은 육면체에다가 뭐가 들어갔을 때가 돼요. 살아있는 내가 태극이 들어가야 가동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 생명 초기 단계에서 사회주의나 인간 조직, 국가나 전부 하나의 임자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되면 싸우다 볼일 다 봐요. 부부가 돼도 둘이서 공유하는 무엇인가 자식이 있어야 이게 유지되지. 자식도 없으면 지들끼리 재밌을 것 같죠? 좀 이따 실증 난 거예요. 항상 두 개는 그 하나를 예를 들면 남녀가 같이 있으면 역할을 분담시켜서 나는 이끌고 너는 따르자 해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옛날 여자는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역할 분담이 됐죠.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니까 음양이 화합됐는데 요즘 여자들은 이제 밥하고 빨래할 일도 없어지고 남자가 물론 내가 어제 엊그저께 참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왜요? 초등학교 선생님 이 자기 저 용산에 서울대 입구에서 하는 분이 아니 요즘에는 선생님이 말이에요. 이 저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만 남자고 나머지 전부 여자. 맞아요. 야, 일단 그렇게까지. 교장도 다 여자예요. 그러면 더 충격이네. 교장만 남자고 전부 여자래. 그랬더니 이게 애들 이 등치 크고 먼 놈들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학교가 4학년 이상만 되면 두렵대 이 여선생. 왜? 다뤄지질 않는데요. 한마디로 끌려다닌대. 끌고 못 간대요. 그 학교 교육 다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여자들이 왜 정복했냐? 남자들이 군대 갈 동안 공부 한자 더 오니까 0.1점에서 0.9점 차이로 다 순위고사에 들어간대. 맞아요. 그 어떻게 이기냐 평균적으로. 그래서 남자들 실업자들이 이 남자들이 집에서 놀고 여자가 밖을 나갔는지 뒤집혀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애는 남자가 못 나니까 애 낳지 않는 사람 가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원래 집에다가 앉혀와야 남자가 사냥을 해야 집값을 하는데 사냥을 못하니 음양이 위치가 잘못된. 그래서 여기서 지수사괴는 결국은 수많은 음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꼼짝 못하게 해갖고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밑에 물이 우주의 지난번에 그 5행 6하고 7 얘기할 때 5행에서 물이 기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불을 받아서 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 봐요. 땅 밑에 물이 들어갔다라는 개념은 최초의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최초로 물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한 명 대가리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도사는 그 하나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들도 있잖아요. 반드시 서열이 성립이 안 되면 맨날 싸우잖아요. 으르렁거리고. 근데 걔들은 봐서 등치 보면 보이지. 아무개 따면 그냥 꼬리 내려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유지되는데 만만해.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싸우는데 중간 단계에 딱 멈추잖아요. 살기 위해서. 네. 그건 뭐를 만드냐? 치수사 만드는 거예요. 지금 춘추 전국 시대에 칠웅이 나왔고 걔들이 전부 그 싸우지 저 자식들 질전쟁 뭐더러 그렇게 계속 전쟁을 벌여내는데 싸우기 전까지는 승패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1만 명령을 갖고도 10만 대군을 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 관도대전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그 원소를 격파한 조조가 1만 밖에 안 되는데 원수 10만 대군을 격파시켰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해갖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도자는
백성생활께서 안 오고 싶은데 그 밑에 놈들이 아닌 거야. 그렇죠. 부축이죠. 지금도 서울시장에 이번에 떨어진 그 김만식 씨, 제가 정계에 있어서 봤는데 자기는 안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그 있는 사람들이 나가자고. 왜 그렇게 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래갖고 죽게 이제 뛰는데 결국 이 지수사학계는 한판 붙기 전에는 누구든지 대표자가 안 되니까 결국 전쟁이라는 걸 상정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자가 요게 되잖아요. 양육 하나가 되잖아요. 그 양을 이기려면은 율성이라는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표현한 게 여섯 표에 차곡차곡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군사학의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거 얘기는 부은데 따지면 그 얘기나 같고 손자병법도 여기서 파생된 걸로 봐야 돼요. 여기 나온 얘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사출, 이율, 실률, 흉야 이건 뭐 뻔한 건데 사는 지도사, 장소 또는 입금은 반드시 뭐를 기초로 해 나온다는 얘기예요. 율이 깨져버리면 그 군대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병장일수록 율을 정확하게 세웠지 오합지졸 끌고 전쟁에 못 이겼어요. 근데 실률 흉야 율을 깨트리면 끝난다. 자 이게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실은 원형이정에서도 나왔죠. 똑같이. 이 정이 뭐였어요? 이 정이 지었죠. 지 인예 의지에서 지었죠. 지. 이 지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뭘로 전화돼? 인이니 의니 예니 이렇게 따질 때 이 정인이 지는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겨울 단계 갔더니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인으로 다스리려고 그랬더니 나는 내가 남한테 인을 하는데 저 사람 보고 인해라고는 못한다니까요. 너 착해라 하면 너나 착하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따지려고 하는데 내가 얘는 버릴 수 있는데 이해 안 지키는 놈 어쩔 거야. 이거 통제력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지키는 놈만 손해본다고 그러잖아. 의 단계 가면은 너와 나를 구별해갖고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넘치는 이것들을 다음 단계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한마디로 얘기한 울부짖음이에요. 내가 다 살리고 싶다. 근데 장소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별로 없을 때는 아프리카 지금 저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아프리카 요 남쪽에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나왔다는 건 지금 거의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뿔뿔이 터졌는데 왜 뿔뿔이 터졌겠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집단 하나가 되면 자식도 낳고 집단이 생기면 싸우기 싫으니까 자꾸 혼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지 않고 의를 취하려고 보니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수지비라는 개가 바로 이제 나오는데 형에서 의로 즉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는 싸움해요? 전쟁해요 이때? 뭐해 이때는? 여름에서 겨울에는요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요. 누가 잘하나 우리 이 스포츠맨들이 하잖아요. 올림픽에서 그 주로 뭐해 죽자사자로 싸웁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거든. 뭘 위해서? 혹시 벌어질 이때를 대비해서. 이때는 어때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제가 그 전쟁의 본질에 관한 걸 갖다가 그 종로 예비군에서 3,000명 놓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주 그때 진가를 발했다고 지난번 소개했잖아요. 예. 그때 핵심이 뭐냐면 황금과 미녀가 주제였어요. 황금과 미녀가 넘치면 문제가 없는데 황금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미녀가 부족하면은 이제 이건 죽지 않으면 살기야. 그래갖고 침략을 했을 때 이거는 따지고 보면 생존이냐 뭐지 도덕을 운운할 수가 없잖아 이게. 여자 황금과 미녀 찾는 건 먹고 살자는 거고 자식
개체보존과 종족보존 전쟁인데 무슨 도덕을 의논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형의 단계에서 여기까지는 경쟁이 되는데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되면은 어떤 게 벌어져요? 이제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투쟁이 벌어져갖고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법만이 최고가 될 거예요. 안 듣는 놈들은 직참이에요, 직참. 이때만 해도 안 듣는 놈이 살고 괜찮아, 잡초도 살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듣는 놈들은 직참. 그래서 그게 계속 쏟아져갖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상황화 한비자가 만든 법과 사상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전국을 통일해서 진시황이 법과에서 통일했잖아. 뭘로? 법으로. 법 안 지키는 놈은 직참. 야 이거 직참되니까 이거 겁나는 거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만큼 두려울 게 어딨어요. 존재의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사출 2월 12일 중에서 율은 바로 이 법을 뜻해요. 이 법을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제사 중길 왕 삼성명 이것도 굉장히 이 함유된 뜻이 많은데 제사가 뭐예요? 이게 지도자죠. 예. 중길이라는 게 이게 중이에요. 중이 왜 중자가 나왔겠어요? 전쟁에서 손자병법에 뭐라고 나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그랬죠. 외교를 중시 여기잖아요. 타협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다 요거 하나 갖고 반씩 나눠 먹자면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먹으려고 하니까 죽자사자 덤비니까 제사 즉 저기 장군이 된 사람은 일단 전쟁보다는 외교를 하라는 뜻으로 이걸 이해해야 좋아요. 중길 가운데 중자예요. 중은 뭐예요? 전쟁은 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안 하면 내가 침략을 당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이 이순신 장군이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침략하는 놈 막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 오면 이놈들이 가만 놔둬요. 황금과 미녀를 다 뺏어가고 남자들만 다 죽이는데. 재밌잖아요, 그러면. 예? 자기들끼리 살면 뭐 좋잖아요. 재밌죠. 그래갖고 마누라 둘셋씩 청나라 때 다 데려가갖고 집안 파탄이 나도 좋은 거지 뭐. 그 짓 털려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길 그랬더니 왕 삼성명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역의 가장 값어치는 현실이 복잡다단하게 변화무쌍하게 전개돼 나가니까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현재에서 미래를 개척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걸 딱 규정해 버려갖고 뭐라 해버리면 새로운 상황에다가 대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 삼성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이게 가장 좋으냐면 왕이 3번씩이나 베풀면서 명을 내리는데 어떤 명을 내리냐 잘했다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중으로 택하면 무슨 얘기냐 전쟁을 하지 않고 서희처럼 말로 해갖고 타협해갖고 하면은 더 이상 왕이 기가 막히다. 지난번에 지도사 그 천수 송계에서도 송하지 말라 그랬죠. 해봤자 이겨도 그만 이겨도 별 볼 일 없고 저도 여기서도 똑같이 전쟁을 피하라는 말을 2단계에서 하잖아요. 전쟁을 왜 유를 만드냐는 건 침략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지 침략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침략이 오고 한다 해도 타협을 해라는 거예요. 중. 그러면 왕도 좋고 이 백성도 좋고 군인도 다 사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째 가면은 호겨시흉 대무궁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쟁도 하기 전에 그 안전사고 나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려지기 전에 군율이 엄하지 않고 오게 되면 안전사고도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일 이 괴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옛날에 군인이 싸우다가 죽으면 어디다가 그냥 거기다 내버려놓은 난 그냥 내 까마귀 밥 되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전부 수레에다가 태워갖고 고향으로 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전쟁에 져갖고 시체 끌고 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시체를 쓰고 와갖고 전쟁에 깨지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전쟁은 시작하지 말 때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라는 걸 암시해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다가 시체 싣고 오지는 말아라. 뭘 해야 돼요? 여자와 황금과 미녀를 싣고 와야지 시체 싣고 오지 말라는. 그거 끌고 싣고 가서 싸운다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때는 잘 타협을 못해서 그런 거죠. 아니 한강과 여자를 싣고 가도 또 싸운다며요. 아니 이제 그놈들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욕심을 못 채워갖고 더 강한 적한테 몰살당하는. 자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진수사계가 바로 기독교로 얘기해도 바로 이거지 말라는 게 그 기독교의 그 야훼 그 구약 성경 얘기는 전부 전쟁사잖아요. 얘들은 타협이 여지가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거기 가봐요. 그 영화 보면 그냥 사막에 뭐 양들 믿게 치우지 뭐가 거기 사과가 하나 있나 보지 못해서 바나나도 안 보이는데 인도는 어때요? 가기만 하면 다 먹을 거야.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싸울 게 많으니까 제발 싸우지 말아라가 결국 종교의 가장 그분 덕목이 돼서 사랑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말로만 부려짓고 행동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지. 후교시 흉이니까 전쟁에 반드시 이기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얘기고, 이제 네 번째가 좌차무고 미실상야 요게 나오는데 요거 진짜 어렵죠. 우리 습선생 한번 해봐요. 좌차무고 미실상야 이거 한번 이렇게 딱 하고 하면은 이게 훨씬 이해가 돼요. 이제 이게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깃발을 옛날에는 전쟁이 지휘를 깃발로 했잖아요. 그래서 좌로 적기나 홍기로 이렇게 하면 후퇴하는 걸 뜻해요. 좌로. 차는 뭐냐면 뒤로 어떻게 표시하면은 또 뭐 잠복해 있으라 이런 표시도 되는데 전쟁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전력을 써라. 여기서 좌차 무고 그러니까 뭐예요? 미실상 상이라는 게 얻는 거고 득이죠. 실상하게 되면 잃어버림이잖아요. 잃어버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실상이야. 뭘 하면 전략을 잘 짜면 나아갈 때 나가고 물러갈 때 물러가고 잠복해 있을 때 잠복해 있어야지. 무조건 나가는 바보들 이들 목숨 다 바쳐서 진만 최고냐? 전쟁에서는 승리만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도 바로 이거를 기초로 해갖고 전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 주로 뭐냐? 내가 10만 대군이 있고 저기 100만 대군이 있다. 그러면 정면전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뭐 어떻게 해요? 기습작전을 써라. 만약에 100만이면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상황 때와 곳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짜냐로 전부 일관해요. 손자병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좌차 무구. 근데 손자병법도 결국은 제일 밑에 있는 제사 중기래 갖고 외교를 먼저 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결국은 손자병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손자병법에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지면은 몰살 당하잖아요. 전쟁을 주관하는 별이 무슨 별이라고 그랬죠? 이 하늘의 오행성 중에 마스가 이게 뭐예요? 이름도 멋있는 화성이잖아요. 불과 같은 것만. 불은 절대 어떻게 해요? 옆에 뭐만 있으면 태우고
말죠. 그냥 놔두질 않아요 절대. 예.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다 주워지죠. 불의 특징은 남을 먼저 태우고 곧 자기도 타 없어져. 다 타고 나오면 다이아몬드가 남는다. 그렇죠. 기가 막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가 다이아몬드가 남겨요 이 금이. 그래서 화생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화토, 화생토, 토생금인데 왜냐면 불이 붉게 타야 금이 금속이 재련되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금이라는 특징은 우주의 기운에서 확장의 축소예요. 축소예요. 예. 목은 확장. 목은 확장이에요. 확장. 축소는 금은 뭐예요?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저 길거리에 전부 금으로 장착된 이 골조공사만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시멘트잖아요. 인류의 문명에 대한 마지막 경고장이에요. 이게. 아, 왜? 금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가 나오니까 금 다음에 수가 나오는데 수는 만물이 근원이잖아요. 예. 본리치가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목은 뭐예요? 목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화가 기다리고. 예. 그 화는 이게 잘만 쓰면은 이게 바로 정신이잖아요. 정신. 왜? 불이 물을 힘을 받아서 올라가 있는 게 인체잖아요. 지금. 불이 만약에 딱 꺼져버리면 온도가 급강해갖고 시차로 바뀌잖아요. 불이 근데 넘치면 36.5도인데 36.8도만 돼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이게. 37.5도 되면 열바가지가 나갔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는 안 돼도 하여간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 그래갖고 뭐가 생겨요. 엊그저께도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많이 나는 거야 요즘에. 근데 해필이면 뭐예요? 위아래 사람들이 다 불기운이 많은 사람들인 거야. 야 이놈아 저기 할 때 그냥 줄여주면 되는데 너나 똑바로 그거 못 참냐 자식아 해갖고 이제 둘이서 칼불이 나오는데 불 두 개만 모이면 어떻게 되죠? 유혈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불은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절대 36.5 넘어가면 안 돼. 이게. 거기까지 안 가도 문제인데 넘치면 문제고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처 보고 미실상야 얘기하는 이 수로 돌아가갖고 되면 만물은 결국 끝장나기 때문에 목의 단계를 오래오래 가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공자. 목이 인이잖아요. 인. 아, 인. 네. 여기로 가면 인류는 전쟁에 의해서 종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목의 기운이 그래서 제가 주영 농장에서 약초만 돈다 그랬잖아요. 풀을 제일 안 먹는 게 풀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라디오에서 너무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오네. 이 햄버거나 이 치킨류 있잖아요. 예. 그 고기류를 튀긴 걸 먹으면 예.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이 된대요. 예. 그래서 애들이 우유를 먹을 때 이 부은 말을 잘 안 따른대요. 어미젖을 먹이래요. 그렇다고. 나 그래서 그 얘기는 몰라서 하긴 얘기인데 요즘 애들이 장아지가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대드는 애들이 많잖아요. 고기 화기운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걔들을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학자가 고기 햄버거나 이 고기류 섭취를 치킨 이런 걸 덜 먹였더니 훨씬 공격성이 덜해갖고 고분고분한 애가 됐다. 결국 뭐냐 인류는 고기 먹는 시대가 이제 완전히 이게 돼버리면 화가 공격성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돼요? 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퇴보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불이 났다면 그 이상 진전은 없어요. 왜? 자연계에서는 화는 마지막을 뜻해요. 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시체들만 남아요. 이게. 그리고 이 속에서 물이 고여서 다시 생명이 시작. 인류의 종말 내지는 한 시대의 종말을 뜻하지 어떻게든지 목과 화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생유택 해갖고 채식을 주장했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 애들은 공격성이 없어요. 예. 고기 먹는 놈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공격해갖고 걔들한테 정복당하는 게 문제인데 왜 내가 그 양키들이 지금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전생애를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들이 또 싸웠잖아요. 1, 2차 대전. 네. 이제 3차 대전 하면 이제 이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좌차무구라는 건 뭐냐면 꼭 전쟁에 이겨서 전략상에 나아갔다 물러갔다 그런 뜻이고 네. 이제 요 5번째, 6번째는 손자병법에 없는 좀 더 차원 높은 말이에요. 장자, 수사, 제자, 여시. 자 그럼 장자는 뭐고 제자는 뭐예요? 지금도 네. 1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있어도 장군이 머저리면은 그거 금방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5번째 이 저기 전쟁을 벌일 때는 네. 장군을 똑바로 뽑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영이 지금 정도전이 아주 재밌게 다 보시죠. 네. 거기서 최영이 고민이 그거였어요. 싸가지는 이성계가 없는데 이 병사 이끄는 건 저 이성계만큼 없거든. 그래서 결국 택한 게 조민수를 붙여갖고 했더니 이성계 밑에 이성계와 같이 들어가니까 이성계의 이 기골과 기에 억눌려갖고 결국은 회군을 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인데 저는 거기서 참 재밌는 걸 느낀 게 이인임이가 그랬잖아요. 야 이인임이가 최영 장군 같은 놈들이 설치지 않았다. 이인임이가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그거 기억하세요? 이인임이가 돈도 먹고 저 뭐냐 영흥광이니 임견빈이 이런 애들을 자기 수하로 해갖고 노략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인임이가 딱 하면서 자기가 물러나면서 실제 저기 최영희 같은 머저리가 괜히 야우뚱정벌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무인보다는 문관이 낫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최영이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4번 5월 들고 5, 16국이니 뭐 춘추 전국시대 같으면 고구려도 남고 백제신라 고조선 다 보존이 됐는데 얘들이 딱 통일만 됐다면 이거 가만 놔둬요? 다 이때 정복됐잖아요. 통일될 때마다 한나라 그다음에 뭐 당나라 다 이때마다 고조선 그렇죠. 고구려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때는 분열됐으니까 고구려가 연나라까지 가고 저 거란까지 먹었지. 이게 통일된 왕조를 어떻게 근대래요. 이게 문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실제 그냥 그래도 이제 반도가 있으니까 같이 공존하는 게 최고인데 그까지 그 공을 좀 바쳐서 뭐가 그렇게 나빠요? 최영이 잘못된 거죠. 이인임이가 그런 거. 문관이 돼야지 무관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게 틀려갖고 육사 볼 때도 문을 뽑잖아요. 옛날에 이거 안 뽑았잖아요. 그냥 물론 저 조금 달라졌지. 조선시대는 고려 때만 해도 이 쌈자라는 놈만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냥 무신난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몽주는 문갈인데도 왜 그렇게 둘 다 했죠. 정몽주하고 그런지 정치적으로 보면요. 항상 정치에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두 개가 항상 대립을 해요. 대립하다가 한 놈이 반드시 죽게끔 돼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 어때요? 선거에 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물러났다가 다시 리바이벌해서 김대중도 김영삼이도 다 대통령 해먹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계속 둘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가 결국 이방원이한테 죽잖아요. 정몽주는 그때 뭐를 의미했어요? 시대착오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땅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조준이. 땅을 나눠주는 건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은 뭐예요? 지도 계급이 바뀌는 게 혁명이고 반란은 지도 계급이 바뀌려다가 실패한 거고 쿠데타는 지도 계급들이 장난하는 게 쿠데타예요. 혁명은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물러내는 거예요. 그 혁명 아니에요. 과정법 실행한 거. 그거를 정몽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자 그랬죠. 과정법을. 토지개혁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지 때를 좀 봐서 하자는 얘기가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근데 얘들은 했기 때문에 왕조를 바뀔 수 있는 근거가
과전법 시행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거의 몰아낼 수가 있었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사학계에서 의미하는 머리 하나, 이제 수지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머리 하나의 만들기 시효가 사회 집단이나 이 생명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장자, 똑똑한 놈 장군을 세우면은 괜찮은데 제자, 머저리 소인배를 갖다가 장군으로 사오면 여시, 시체를 끌고 수레에다 싣고 패전한다는 얘기예요. 장군 똑바로 뽑고 그 자가 가급적이면 문무를 겸비한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 같은 사람을 해야지 칼제비만 돼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제일 마지막이 또 재밌어요. 대군 유명 소인 무병. 이건 뭐냐면 전쟁에 이겼을 때 대군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그 무인이 왕이 되려고 씌워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명 괜찮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때에 맞춰갖고 그자가 정말로 나라를 이끌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들은 군인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인은 쓰지 말라예요. 소인은. 그 무슨 얘기냐? 두 가지로 돼요. 한 국가에서 전쟁을 해갖고 영웅이 됐어요. 근데 그 영웅이 쓸만한 놈이 쓸만한 놈. 즉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명을 받아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소인이면 쓰지 말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전쟁의 최고의 공신이라도. 이거에 어디서부터 드러났냐? 초안지에 보면은 한신과 팽월 얘들이 전부 참살당했잖아요. 예. 만약에 참살 안 당했으면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분명히 반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왜? 그렇죠. 유방도 반란군이에요 원래. 항우가 관종사 해갖고 함양이라고 하는 땅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래갖고 홍문의 연인과 거기에서 이제 파티형간에 내가 왕이다, 황제다. 그런데 누구를 살려줬어요? 범증인 죽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응? 그런데 살려줬지 누구를? 유방을 살려줬잖아 유방을. 반란의 기가 있는 항으로 볼 때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인이지 반란의 기운이 있는 놈들 죽이라는 거거든. 쓰지 말라는 건데. 근데 그를 누구를 뭐로 앉혔어요? 한나라 왕으로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 병력을 갖고 한나라로 돌아가서 반란 일으켜갖고 초원 전쟁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 싸가지 없는 놈을 아니면 자기 그 장량은 떠났고 그 이후로도 조조가 천하를 다 통일 비슷하게 해놓고 결국 사마씨한테 사마중단한테 뺏겼잖아요. 사마형에. 싸가지 없는 놈은 소인은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사의 전쟁에 이겼어도 이놈이 자질이 있는 놈이면 쓰고 자질이 없는 놈이면 퇴출시켜야지 요 권력을 어디다 쓴다는 얘기예요. 나라 뒤집는 데 써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그 장량은 싹 도망갔고 이걸 모르는 놈들은 한신 팽을 해갖고 다 죽였잖아요.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 알거든. 죽여갖고 그나마 한 300~400년 한나라가 유지됐지. 이거 안 하면 금방. 그러니까 지금도 조조 삼국지에서도 싸가지 없는 놈들은 다 죽였으면 괜찮은데 걔들 살려주면 나중에 다 살아나갖고 자기 적이 되잖아요. 선건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대의 명분 뭐 따지는 건 좋은데. 그래서 능이 중정 행엄이순 해갖고 이제 이 전체의 그 뜻이 나오는데 능이 백성들을 가운데 잡을 수 있는 자, 통수할 수 있는 자, 능이 중정한 사람만이 행엄이순. 전쟁은 엄청난 험난한 싸움터거든요. 그 험난한 것을 지나가서 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능력이 있는 자, 즉 이 지혜와 이 통솔력을 있는 자를 전쟁에서 임금을 장군을 세우고 반드시 규칙을 엄하게 하고 전쟁의 기본이 다 나왔잖아요. 지중 요소 용민 축중 해갖고 요게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인간의 도리라는 게 땅 속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인가 먹을 것,
또는 생산 물이 있어야 모든 만물이 나오잖아요. 이 땅 속에 있으니까 용민 축중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포용해서 하나로 만들고 백성들을 잘 길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백성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면 지도자가 생겨야만 되고 그 지도자는 그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자기 꼬나 부린 승전할 수 있는 장군 같은 인재들을 많이 뽑아서 백성들을 잘 포용을 하고 백성들을 잘 기르는 체제가 돼야 지수사 즉 한 국가나 집단이 이제 성립된다는 얘기.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욕한 데다가